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요거 1기 10주차 합격을 부르는 판례 정리 뒤에 이게 보시면은 베타 답안 뒤에 있어요. 베타 답안.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일곱 번째 파일이 아마 요 파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 파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기 스타디는 우리 지금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번호는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수강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안 들으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인가 아마부터 월요일부터 한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연임에서 공업용으로 해서 오늘 그 시험에 나오는 지금 한 4가지 중요한 판례들을 쭉 한번 요런 패턴으로 여기 요 패턴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거 출제 의도가 뭐였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자연인 공업용 관련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뭐였냐면 개별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 법인 등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와 범위 내용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종전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그쵸? 감정평가업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질문하신 분 계신데 지금 바뀐 내용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법인 등, 그 다음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쓰시면 되겠다. 최근에 이제 쓰고 있는 용어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이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시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느냐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실제거래가액에서 담보가치의 구속력이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잘못된 개별공시가를 신뢰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물품을 추가로 공급했죠. 그 사이에 손해와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있느냐, 이런 쟁점이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쭉 실제 우리 오늘 문제에서도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법리 적용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하고요. 기본 개념, 그쵸? 법리 쓸 때 여기서 우리가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법적 성질, 그쵸? 법적 성질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죠. 행정법이나 그 다음에 3법의 그 중요한 개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법적 성질, 그 다음에 여기서 직무상 의무, 그쵸? 여기서 직무상 의무가 뭐냐, 이런 직무상 의무에 관련된 이런 쟁점 쓰는 거,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법리를 쓸 때 이제 주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요 쟁점에 맞는 이제 판례를 기술하는 그런 포인트가 실제 답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기출에 3번이 출제됐는데요. 뭐 언제든지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 딱 나오기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딱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먼저 이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는 게 첫 번째 법리 적용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가가 뭐냐, 그쵸? 이게 개발분담금의 각종 조세 부과 이런 거 할 때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이런 개념 이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공무원은 토지 실제 이용 사항과 특성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최근 이제 출제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출제된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서 용도를 달리해서 대와 답,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만 선정해 가지고 토갑이 곱해서 개공 요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이거 이제 요런 판례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용도가 다른 경우하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이 다른 경우죠. 용도 지역이 다른 경우, 용도 지역이 다른 경우가 요거는 이제 요거 대표준이 선정하고 대토갑이 그다음에 대개공 나온 다음에 답 표준이 선정하고, 그다음에 답 토갑이 해서 답 개공 나온 다음에 이게 가중평균, 그렇죠? 면적에 의한 가중평균에서
이렇게 개공을 도출하는 거.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위법하다. 이런 문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출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감정법 법인들, 그러니까 업자죠. 산정지가 검증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원의 심의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국민의 개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목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호규범인데요. 자, 그 다음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죠. 그래서 직무상 위반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상당한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는 거래가격이나 담보가치를 보장하는 구속력이 없고, 그렇죠. 따라서 모든 손해에 대해서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질 수는 없다. 이런 법리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발생의 이행 가능성 또한 그 법의 목적과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판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적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위법성.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 태도 쓸 때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법리 적용화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는 이제 위법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위법성은 자연임을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했고 검증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고 따라서 불합리한 개별공시가를 공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상 위반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판례 태도로 보면은 첫 번째로 개공의 위법성을 적시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인과관계 부분. 왜냐면 이제 국가배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그 공직고 위인손 중에서 특히 이제 위법성 내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봤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요. 원고가 이 일을 신뢰해서 담보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믿고 물품을 추가로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제 공무원의 위법한 그 개별공시가 산정 행위와 이러한 그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다라고 판시를 했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판례의 태도에서는 위법성 인정하는 부분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부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광주시에서 2006년도 관련돼서 이게 원래는 한 22,000원 정도, 그쵸? 제곱미터당 약 22,000원 정도인데 훨씬 높은 82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에 이걸 걸러내지 못했고 다음 연도에 90만 원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쵸? 이를 신뢰해서 토지 담보를 근저당 설정하고 7억 원을 이제 담보해서 물품을 추가로 공급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미 상당한 외상 매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항소심이나 1심 판례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감정법인에 의뢰해서 담보 가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교출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게 되게 낮은 담보물이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공시지가 신뢰만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그렇죠? 여기서 두 번째 쟁점도 하나의 소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감정평가서는 모든 평가법인에서 해당 평가서가 발송이 되면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 보관을 전부 PDF로 할 수 있게끔 예전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문서로 보관하게끔 돼 있어서 뭐 대형법인 같은 데는 이 창고에서 보관하느라고 창고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PDF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1년 번호만 딱 치면은 딱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원고가 이미 그걸 했지만 자기가 이걸 불안하다 보니까 이미 그 내용을 내부적으로 하급심 판례를 보면은 검토한 사실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알고는 있었지. 근데 이제 우기는 거지. 네가 잘못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22,000원짜리를 지금 82만 원, 90만 원 했으니까 얼마나 좀 열받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알고는 있었다. 그래서 판결 의의 보면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당연히 이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개별공시가의 법적 성격의 한정, 즉 이게 공적 목적에 하는 거지 일반 거래 지표로 살 수는 없다. 그다음에 국가배상 책임 합리적 제한, 이게 국가배상 위법성이 인정되다 한다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거래관계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그렇죠? 실무적 시사점은 결국은 전적으로 의존할 게 아니라
별도의 감정이나 시장 조사를 통해서 행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받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상당한 그 잘못된 개별 공시가를 도출한 건 맞지만 그거를 믿고 그거에 대해서 뭐 물품을 추가 공급하거나 또는 돈을 더 빌려줬다, 그건 네 잘못인 거지, 그건 지자체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가 한 3번 정도 됐는데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된 쟁점인데요. 2007도 20140 해서 이건 뭐 우리 보통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기 우편이라든가 내용 증명, 특별 송달인 경우만 이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뭐냐? 요거는 뭐 첫 번째 도달주의 관점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3페이지의 그 표준지 공시가 결정 절차와 그 효력, 특히 이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행위라든가 적적성 이런 걸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토지시장 및 개별시가 산정에 있어서 표준적 기능을 고려할 때 그러한 그 작성에 있어서 구체성과 객관성이 우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핵심적인 쟁점이었고요. 그래서 법리 첫 번째 뭐 도달주의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에서 이 표준지 공시가 결정 절차에 있어서 중앙부동산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쭉 우리 적정가격에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해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로 해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사의 가액 요인 같은 게 특정되거나 요인별 참작 내용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적법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법리를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그 감정평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표준 공시가에 대해서. 자,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서에 거래세례비호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단지 전년도 공시지가, 세평가격, 임금 표준지 감정가액을 참고가격으로 삼아 평가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참고가격들이 실제 평가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액을 근거로 표준지 공시가 결정은 적정가격을 반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이제 두 개의 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별 고려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단순히 전년도 공시지가 등 제한된 자료만이 지금 적시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적시를 한 거죠. 따라서 평가서의 불충분한 기재료는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본 거죠. 자, 판결의 시사점 보면 이제 송달 법리에 요거는 뭐 도달주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가 결정의 엄격성, 그렇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라는 개별 공시가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의 어떤 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객관적, 투명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감정평가 작성의 실무적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요인별 참작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향후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제공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행정 작용에 있어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죠? 절차적, 실질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위법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도 19987, 이거 이제 올해 시험에 이번에 2번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나 법률,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공시법하고 이제 감정평가사법이 분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디로 볼 거냐, 그쵸? 그 다음에 이 비교편지 선정의 위법과 개별 결정의 처분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쟁점이었고요. 자, 판례 법리 보면은요, 이게 이제 올해 시험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제소기간의 제선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가 법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이의신청이 특별한 행정심판이야,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제 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렇죠? 처분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다음에 부동산 가액공시법 12조 이의신청을 제도를 두고 있지만 행정심판을 제기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행정심판에서는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으로서, 그렇죠? 이의신청 후 다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가 결정의 적법성, 그렇죠? 비교편의 선정을 통해서 개별공시가 도출하는 과정의 적법성 관련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이 제소기간에 대한 판단이죠.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그 행정기본법이 지금 이제 나와서, 그렇죠?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의신청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거쳐서 그 다음에 행정소송 나왔을 때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기해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처분의 유법성 요건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편지 선정을 잘못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2006년도 개별공시가 결정하면서 이제 이러한 법리가 이제 도출됐는데요. 그래서 이의 제기하고 그다음에 통지서를 받은 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피고는 이제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행정심판 제기서 정본 송달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고 봤을 때는 원고의 청구는 적법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편지 선정의 유법성을 인정해서 처분을 취소한다.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의 신청하고 행정소송 제기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기해서 행정소송 제기하는 거. 그런데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의 신청하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문장은 또 없어요. 문제.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시험 문제는 저는 그 이의 신청하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그렇죠? 행소, 그렇죠? 행소하고 그 다음에 행심 제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소 제기하고, 그죠?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 뭐 각각의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의신청 거쳐서 행정심판 거쳐서 다시 행정소송 제기 요런 케이스까지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저는 배점이 좀 적어서 10점 분량이어서 배점이 적어서 이의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행정소송 제기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기해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 제기하는 이런 패턴으로 각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의신청 거쳐서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 가는 이런 문장은 또 없어요. 물음에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또 하나 추가적으로 그렇게 가정적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거쳐서 행정심판 거쳐가지고 행정소송 제기하는 이런 컨셉으로 제기를 하셔도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기 나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 그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거친 경우 제소기간에 대해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이의신청 제도와 행정심판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의 엄격, 즉 비교편지 선정의 부적정은 위법한 개별공시가 된다는 거. 그렇죠? 실무적 시사점에서 그 개별공시가 불복에 있어서 절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렸던 게 뭐였냐면 개별 공시지가 직권정정 관련된 930 15588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이 판결인데요. 요거 전에도 하나 요거와 관련된 게 하나 있죠. 개별 공시지가 정정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불가 통지 이거는 관념의 통지로, 그쵸? 관념의 통지로 처분이 아니다. 그쵸?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정정 신청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 없다? 법에 우리 부동산 가액공시법 규정이 없다.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불가나 또는 뭐 거부 이런 걸 했을 때, 그쵸? 거부했을 때 이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거는 정정 신청 불가 통지, 또는 거부 통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념의 통지로서 처분이 아니다.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 930-15588에서는요, 이 그 과세처분과 처분 소송에서 선행처분 개별공시가 결정의 위법,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자승계 쟁점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거 말고도 93도 854라든가 여러 거 많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2번, 3번 쟁점이 포인트입니다. 토지 특성 조사의 착오가 반드시 명백해야만 개별 토지 가격을 경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토지 가격이 경정되면 당초 공시 기준에 소고파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렇죠? 이제 과세 관련된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고과세 원칙이라는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법리 적용에서 첫 번째는 이제 선행처분의 위법 주장. 요거는 이제 하자승계 법리 쟁점이어서 그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보다는 93도 854가 훨씬 더 좀 정확한 법리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경정 결정의 요건에서 이게 이제 과거의 지침이긴 합니다만은 토지 특성 조사 착오 위산 오기 등의 직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시공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정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여기서 명백한 착오가 반드시 있어야만 경정 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단순 착오가 존재하면 정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단순 착오만 있어도 가능하다. 꼭 명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쵸?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정 결정의 소급표, 개별 토지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 결정 공고가 이루어진다면 당초 개별 공시간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개별 공시가 당초 공시 이후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정정하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개공의 직권 정정, 그쵸? 개공의 직권 정정에서 맨날 헷갈리는 게 뭐냐? 그쵸? 헷갈리는 게 이제 소급표 이렇게 하죠. 소급표. 이 소급표는 공시 기준일에, 그쵸? 공시 기준일에 소급한다. 그쵸? 자, 이의신청 정정하고 직권 정정하고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의신청 개공에 이거 직권 정정한 거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개공에 대해서 이의신청해 가지고 정정을 한 경우는 이게 이의신청은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려부터 30일 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30일 내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개공의 이의신청의 정정은 이게 이의신청해서 이걸 바꾼다 하더라도 그렇죠? 요번에 이제 이게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해 가지고 이게 기각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원처분인 개공을 다투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변경했다. 그렇죠? 변경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변경된 처분, 변경된 개공을 가지고 그렇죠? 변경된 개공, 그렇죠? 개공 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면 된다. 이게 지금 행정기본법 제 36조 4항이 이제 개정된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서의 소급표는 어디에 의미가 있냐면, 이게 예를 들자면 이제 2025년도 1월 1일자 기준에서 우리가 개공이 4월 30일 날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청은 요 4월 30일부터 30일 내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쵸? 정정을 하더라도 이 신청 정정을 하더라도 공식 기준일은 그냥 2025년도 1월 1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직권 정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게 이제 12월 말까지 직권 정정하면은 12월 말까지 하면은 이게 2025년 1월 1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2026년 2월 1일자로 직권 정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2026년 1월 1일자로 그럼 해야 되느냐. 그쵸?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요게 욜로 소급한다는 거예요. 욜로. 그쵸? 여기서 소급한다는 것은 이 종전의 공시 기준일에 요 4월 30일 날 결정 공시한 거를 이때 2026년 2월 1일자로 직권 정정을 했을 때 욜로 소급한다는 거예요. 올해 1월 1일 기준에서 항상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은 언제 나와요? 요거는 2026년 4월 30일 날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다음 연도에 직권 정정이 됐을 때 그게 이제 큰 문제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 기준일에 소급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직권 정정에 관련된 거는 이 제소 기간은 직권 정정 결정 공시일, 그렇죠? 2월 1일자다 그러면 이때 하거나 또는 이거를 최근에는 이제 학자들이 통지, 그렇죠? 이 통지하면 통지 받은 날, 그렇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제소기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요렇게. 요로 가는 게 아니에요. 4월 30일로 가는 게 아니라
2026년 2월 1일자로 이렇게 직권 정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직권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왜 그 개공을 바꿔놨을 때 행정절차법에 있는 변경 처분을 쓰지 않는가? 그렇죠? 다른 교과서에 막 다른 선생님들 교과서에 보니까 변경 처분으로 돼 있는데 변경 처분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은 개공은 저기 우리 저기도 했지만 이게 물적 행정행위예요. 물적 행정행위. 물적 행정행위는 그 개별 토지의 특성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여서 특성을 그래서 그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변경 처분은 아닙니다. 직권 정정을 변경 처분으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변동 가져다 주는 거 우리가 변경 처분이라고 그러고 이 개공을 정정하는 거는 그 간접적으로 그렇죠? 간접적으로 토지 가격을 직권 정정을 뭐 이때 하거나 뭐 7월 30일 날 하거나 이때 직권 정정을 하게 되면 직권 정정을 하게 되면 그 토지 가격에 이제 가격을 간접적으로 바꾸는 거죠. 왜냐면은 개공 우리가 표준지에다가 토가비 곱해가지고 개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공에다가 공정시장 가격 곱하고 그래서 과표가 나오면 과표에다가 여기다 세금을 곱해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공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처분성은 있는 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나중에 여기서 이게 재산세 부과 처분의 기준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직권 정정을 여러분들이 요거 하면은 꼭 변경 처분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직권 정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소급표는 공시 기준일에 소급한다. 그렇죠? 그래서 직권 정정과 개공의 직권 정정, 개공의 이의 신청 정정에 있어서는 그렇죠? 여기가 공시 기준일에 소급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기각. 요거 이제 기각되는 거. 그다음에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개공, 그쵸? 개공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좀 잘 정리해 두시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그쵸? 소급과세 요거는 뭐 우리 시험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정 결정의 요건과 그 다음에 소급과세 원칙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특히 토지 특성 조사의 착오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정 결정이 부적합하다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단순 착오만으로도 경정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안 내용은 보면은 이게 고양시장에서 이게 6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크다 해가지고 5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심에서는 토지 특성 조사가 착오가 명백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착오가 명백할 필요 없이 단순 착오만으로도 경정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직권 경정이죠. 이 경정은 경정 결정은 공시 기준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죠? 소급과세 원칙 위반은 아니고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의 시사점 보면 선행처분 위법 주장 범위 확대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경정결정 기준이 좀 완화됐다. 명백한 우리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명백에 이게 딱 포인트가 가 있어요. 명백하여야만 직권경정할 수 있냐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그렇진 않다. 착오가 존재하면 가능하다. 그렇죠? 단순한 착오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경정결정의 소급표 여기서 소급한다는 거는 그렇죠? 4월 30일로 소급하는 게 아니고 공시 기준일로 소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초 위법한 지가 결정은 무효되고 새로운 지가 경정된 지가가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급과세 신의칙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내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이제 이런 포인트가 이제 숨어 있는 건데요. 요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번 보시면 사실관계 요게 이제 면적도 그대로 해가지고 번지 뭐 봉천동만 제가 바꾼 거고 3,506제곱미터는 맞습니다. 그 나머지 사실관계는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었어요. 자연임을 공업용으로 엉터리로 한 거죠. 그랬을 때 이거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이게 5점 이게 사실 뭐 5점 안에 들어가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쓰기에 배점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몰라서 이게 잘 못 쓴다기보다는 요게 이제 그 배점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점 조절하는 거 이런 연습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그렇죠? 설명상 책임 이게 보면 이거 불법 우리 개공에 대한 뭐 부분 의의하고 법적성질 결정 자체 5점 안에 쓰려고 그러면 상당히 빡빡해요. 그 다음에
이 사례에서 지금 직무상 이 의무를 위반했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지느냐 이런 부분도 쓰려고 그러면 되게 빡빡하죠. 그 다음에 자연임을 공용으로 잘못했을 때 담당 업무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느냐 요거 쓰는 것도 되게 5조 만에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담보가치 구성력이 있느냐 하고 상당한 인과관계 있느냐 이 부분. 그렇죠? 이 사실 그 실제 문제만 한 30점 이상 보통 지금까지 20, 30점으로 출제가 됐는데 제가 공부 차원에서 이걸 20점 만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렇죠? 숙달된 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이렇게 그 고통의 순간을 그렇죠? 고통만이 인간을 완성으로 이끈다 이런 자세로 답안지를 잘 채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음 1번에서요, 개법원시가 의, 개법원시가란 2페이지 보면 시군구청장이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시법의 시군구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 현재 관할구의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 땅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이죠. 각종 과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산권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학설이 입법 행위설 행정 이건 뭐 실제